자, 그러면 46회차 FAT급 실무 우리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기 뒤쪽으로 넘어가서 실무 수행평가 여기부터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우리 회사를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회계 탭 클릭하시고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지금 샤방가방이라고 되어 있는 회사가 우리 회사고 오른쪽에 틀린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가 틀렸는고 하고 자료 설명을 한번 보니 그냥 정정사항이 있다 이렇게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증빙과 비교해 가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신지희, 계엄연월일, 주소 다 맞고 지금 요거 우리 도소매업이 소매업이라고 되어 있죠. 수정해 주시고 도소매업 엔터, 그리고 종목이 가방이죠. 가방 요렇게 수정해 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빨간색으로 글씨 쳐져 있는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과 우리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맞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들어가셔서 하나씩 그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상품 매출은 3억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상품 매출 원가 안에 있는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요거 다 맞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맞고 여기는 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급여도 어디 보자. 맞고 통신비도 맞고 수도광률비 맞고 세금과 공과금 맞고 뭐가 틀렸죠? 자,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123만 원이 아니라 132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요거 수정해 주셔야 돼요. 123만 원 요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차량 유지비부터. 차량 유지비 맞고 그 다음 또 요거 없네요. 판매 촉진비 맨 밑에 눌러서 F2 판매 엔터 촉진비 입력해 주시고 100만 원. 자,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대손상각비 자, 체크 맞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쭉 내려가시면 이자 수익 맞고, 이자 비용 맞고, 그 다음 요거 소득세 등이라고 하는 요 계정 과목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F2 누르고 소득세 등 엔터 34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 잘 맞았는지 체크하실 거면 당기순이익과 그리고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 맞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입니다. 이 미수금, 장기대여금, 계정 과목,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우측의 계정 과목들 거래처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미수금 클릭, 오른쪽 클릭, F2 태정전자, 그리고 금액은 300, 그 다음 F2 클릭, 주현전자, 그리고 200 클릭. 그래서 차액 없어졌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 보자. 장기 대여금이죠. 장기 대여금. 그리고 오른쪽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진서마트부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진서마트. 진서. 그리고 금액은 1,050만 원. 그 다음 도원수산 요렇게 2,55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차액 없어졌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까지 끝나셨고 본격적으로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갈게요. 자, 거래자료 입력은 지금 일반전표 입력 여기 메뉴 클릭하셔서 날짜 치고 분개하시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자료 설명에 문제를 보시면 회사 직원의 명함을 제작하고 이제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일 거고 우리 회사 직원의 명함을 제작할 때 들어간 돈은 도서 인쇄비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날짜, 자 날짜는 왼쪽에 요 날짜 7월 4일 차변에 도서 인쇄비 그리고 금액은 125,000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을 12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7월 10일. 7월 10일은 상품 배송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현금 납부했다. 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 추가해 주시고 우리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자주 나와서 기억 꼭 해주셔야 하세요.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로 처리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금액이 요렇게 228,000원. 그 다음 대변에는 현금 납부했다. 현금 228,000원 입력해 주시면 7월 10일 끝났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7월 25일에 7월분 급여를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각 사원의 급여 통장으로 이체, 즉 우리 직원의 급여를 이체를 한 거에 대한 분계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문제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변의 급여,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자, 우리가 우리 직원의 급여를 줄 땐 차변의 급여가 맞아요. 그리고 우린 800번대로 사용을 하시죠. 근데 만약에 일용직 직원,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어떤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나요? 그렇죠. 잡급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급여 줬다 급여 이게 아닌 점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급여라고 쓰고 대변의 보통예금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같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 예수금, 이 예수금 계정 과목 원천징수한 금액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급여 얼마 줬고 예수금 얼마 줬다 이렇게 알려주진 않고 항상 이렇게 급여 대장을 지급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급여 대장에서 찾아야 될 항목은 이 직원들의 총 급여액, 근데 그 급여도 나중에 어렵게 나오면 어디 부서를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FAT 2급에서는 그 부서를 나누진 않고 일반적으로 얘네들 다 700만 원 합쳐서 이렇게 줬다라고 나오니까 여기 급여 금액을 700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공제한 금액들이 뭐가 있고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공제한 금액의 총 합계 금액을 찾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예수금 금액으로 544,000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차감지금액 란 또는 실제로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된 내역은 보통예금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고 거래처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자, 차변에 이제 급여라고 입력하시면 800번대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7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우리 예수금 먼저 적어보면 예수금 금액은 544,000원 이렇게 써주시고 나머지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거래처는 국민은행 이렇게 보통예금 그리고 금액 잘 틀리지 않게 만약에 이 금액 틀리면 여기에 차액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도 입력하실 때 주의해 주세요. 6456000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문제 끝났습니다. 4번 문제는 어디 보자. 자동차 보험증권 다음 장에 문제가 있네요. 8월 1일 8엔터 1엔터. 자, 여기에서 영업부 승용차에 보험료를 예금에서 납부했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보험료 냈으니 차변에 보험료라고 처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금에 대한 계정 과목 거래처 꼭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자,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금액은 80만 원 그리고 대변
차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위에 나와 있는 국민은행 여기로 해주시면 되겠죠. 국민은행.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후정가죽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후 받았다. 그러면 이 계약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자, 계약금을 이체했으니까 우리가 했으니까 요거를 이체를 했어? 돈 나갔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는 이제 신한은행이겠죠? 신한은행. 그리고 차변에는 계약금 지급한 거는 우리가 선급금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이거에 대한 이제 거래처가 위에서 후정가죽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거래일 8월 13일 차변에 선급금 후정가죽 2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신한은행 보통 이렇게 2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6번은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받은 명세서이다. 그리고 대금 300은 자기 합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 자, 상품 팔면 대변의 상품 매출 자동으로 수익 발생 입력해 주시면 되고 우리 수표로 받은 거는 현금으로 적으셔야 되겠죠. 현금 300 나머지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240인 이유는 지금 위에 보시면 여기 공급가액 판매한 총 금액이 54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입력해 주시되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해 주신다. 자, 그러면 날짜는 8월 20일 들어가셔서 지금 상품 매출 먼저 입력해 볼게요. 상품 매출 금액은 540만 원. 차변에는 현금 수표 받은 건 현금이라고 300 적어주시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서경아울렛이라고 나와 있죠. 서경아울렛 금액은 24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약속 어음거래요. 자, 날짜 볼게요. 자, 9월 2일 꼭 하나씩 나오죠. 우리 인수가죽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샀으니 차변의 상품이겠네요. 자, 차변의 상품 그리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제 대변에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 준 거니까 지급어음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거래처에 대한 내용은 인수가죽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1단계다. 어음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차변의 상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금액은 500이죠. 그리고 대변의 지급어음 거래처는 인수가죽 금액은 500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자, 이게 지금 거래자료 입력하시는 거 1번 문항이 끝나신 거고 우리가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할 때 요거 어음의 금액 한 클릭 F3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칸들 채워주시면 된다. 그리고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 어음 번호가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F1을 누르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어음이 나온다. 그러면 확인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맞는지를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발행일 나와 있는데 발행일 맞고 그 다음 만기일은 지급기일과 동일한 날짜 2021 1202.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이 상태로 놔두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음 등록하시는 거 밑에 자금 관련 정보 입력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시면 사무실에서 사용할 중고 에어컨을 구입하면서 대금 중 일부는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 등을 구입하면 이제 회계 처리하실 때는 뭐라고 쓰시나요? 뭐라고 쓴다? 그쵸?
비품. 자, 비품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우리 대변에 예금에서 나간 거는 보통 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그 다음 나머지 잔액은 외상매입금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미지급금이고, 이 미지급금 중고 에어컨 구입한 곳 영지전자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각각의 금액은 일단 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에어컨이 이제 35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을 예금에서 나갔으니 나머지 50만 이제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입력 한번 해볼게요. 9월 15일. 자, 그러면 차변의 비품 금액은 3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 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보통 30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 거래처 영지전자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해 주세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9번 문제는 우리 카드 이용 대금을 연회비와 같이 자동이체가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라. 그리고 카드 연회비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할 것. 계정 과목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삼성 카드 이용 대금 262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카드 이용 대금은 자, 상품을 샀을 때 카드 이용 대금이면 외상 매입금이고, 그리고 그 외의 자산을 샀을 때의 카드 대금이면 미지급금이라고 배웠었죠. 거래처는 카드사, 지금 여기서는 삼성카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줄 때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할 거면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했죠. 어디서? 우리 거래처 등록, 거래처 원장 여기 메뉴에서요. 자, 그러면 8월 이용대금이니까 8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외상 먼저 한번 해볼게요. 외상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삼성카드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조회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에 삼성카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을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짜잔, 여기 있네요. 262만 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달의 사용 금액 262만 원. 이고 연회비까지 만 원이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찾아보면서 뭘 알 수 있었냐?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구나.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가 되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9월 25일 날 이 카드 이용 대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실 때는 차변의 미지급금을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셔야 되고, 삼성카드, 그리고 이 수수료 낸 거에 대해선 수수료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하시고, 이 돈 나간 게 지금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파악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금 삼성, 그리고 금액은 262만 원. 262만 원. 차변의 수수료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 만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 예금, 거래처는 어디 보죠? 국민은행 보통 금액은 263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기타 일반 거래로 판매 목적 상품의 사장님 개인용도 사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매 목적의 상품인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없어졌다. 그럼 대변의 상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적어주셔야 하고, 여기에 우리가 적요란을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적요 8번이라고 적요란을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차변에는
얘는 우리가 사장님이 이거를 가져가신 거니까 인출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신다. 그래서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9월 30일 자, 차변에 인출금 금액은 지금 원가 150만 원짜리니까 150, 그리고 대변에 상품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적요의 숫자 8번.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F2를 누르면 입력해야 될 게 쭉 나오긴 하세요. 근데 문제에서 적요 재고자산 계정 과목에 적요 8을 입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는 숫자 8 엔터 이런 식으로 적요 칸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전표 수정 문제 갈게요. 전표 수정 문제는 우리가 날짜를 치고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10월 15일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 현금 납부했다. 자, 취득세는 현금 납부하면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추가로 더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을 토지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10월 29일에 보시면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 얘가 틀렸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보니 개인 소비자 김예린에게 상품을 발송하고 당사 부담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거래 오류가 확인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상품을 발송 즉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운반비라고 처리를 하는 게 맞죠. 뭐가 틀렸다고 하는 거지 하고 보니 금액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7만 원을 7천 원으로 이렇게 둘 다 수정을 해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결산 문제죠. 자, 결산 문제 날짜 12월 31일 가셔서 일반 전표에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3만 4천 원을 계상해라. 즉 우리가 돈 빌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죠. 이게 이제 기간 경과분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23만 4천 원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즉 올해 단기에 발생한 거니까 23만 4천 원 그리고 실제로 돈으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를 기말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이자 비용 23만 4천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23만 4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1번 문제 맞았다. 자, 그 다음 자, 자동결산이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자동결산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1번부터 12번 치신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에 여기 칸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입력하는 금액을 얼마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냐. 지금 우리 상품의 재고 금액의 합계 이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15000 자 21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전표 추가 꾹 하고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까지 해주시면 맞았다 라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우리 장부 조회하는 문제 첫 번째 일일 자금 명세 조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1월 30일자 1월 31일자니까 1 엔터 31 엔터 이렇게 치신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 중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첫 번째 현금의 잔액은 여기 당일의 현금 잔액 여기란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과 지금 동일하니 맞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보통 예금의 잔액은 지금 당일 잔액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같나요? 틀리죠. 일단 얘 틀렸다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나머지도 볼게요. 단기 차입금의 잔액
그러면 여기 당일 잔액 칸에 요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요것도 같네요. 자, 마지막에 지급어음의 당일 잔액 여기 칸 여기죠. 여기 요거 확인하시면 같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 현황 갈게요. 지급어음 현황 조회. 자, 여기로 가셔서 지금 2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가 되는 지급어음의 거래처와 금액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회 구분 자 그대로 놔두고 2022 현재 21년도 자 2021 0201 2021 02 엔터 치면 마지막 날로 쳐지는데 31일이라고 쳐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전체라고 놔두시면 다 조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시면 지금 만기일이 여기 안에 들어오는 어음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 성철마트 300만 원 답은 4번이라고 체크가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계정별 원장 조회. 계정별 원장은 우리 계정별 원장으로 가셔서 여기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3월 한 달 동안이니까 우리 3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엔터. 그래서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의 총 회수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하시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즉 돈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적혀서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고 그리고 차변의 현금 등의 이러한 분계를 보이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세 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변의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대변의 금액을 보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차변에 있는 금액으로 3번으로 체크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틀리신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46회 기출문제 FAT 2급 실무 풀이였습니다.